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법령상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또 취득가액을 빼게 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이 되는 거고, 빼는 필요금빈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양도되고 언제 취득되느냐에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결론지어서 언제 양도되고 언제 취득되냐라는 것은 소득세 계산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득세법은 보통 일반적인 매매 등 형태라면은요, 대금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금 청산한 날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입니다. 그러면 내가 취득한 경우라면 실제로 잔금을 주는 날이 되겠고요. 내가 양도자라면 실제로 잔금을 받은 날이 바로 양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로 하는데, 근데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대금 청산일보다 등기 등록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나의 등기 접수일을 해야 됩니다. 등기 접수일이나 또는 등록 접수일이 바로 양도 및 취득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매매 등 형태가 아닌 특수한 장기 할부 조건 등 특수한 형태가 또 여러 생기게 되죠. 그럼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이런 형태를 취득시기로 본다 또는 양도시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기 할부 조건이 있는데요. 장기 할부 조건은 그 할부 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 접수일보다 인도가 빠를 수도 있고 또는 사용수익이 빠를 수도 있죠. 그때는 그 빠른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지어서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가 취득일이 되냐?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건설한다면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죠. 그러면 사용승인서가 나오죠. 그러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미리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 사용승인일 중에서 당연히 빠른 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면 사용승인서가 없지, 교부되지 않죠. 또 뭐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언제가 취득일이냐? 당연히 상속 개시된 날이죠. 증여받은 경우는 언제 취득일이냐? 당연히 증여를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상 점유 취득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20년 이상 점유해서 등기 내서 취득이 되는 건데, 근데 이때는 등기일, 취득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날이 취득일로 봐야 되죠. 그럼 언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날이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날이 있죠. 그리고 대금 청산일이 돼야 되는데, 대금 청산일까지 실제 잔금을 치른 날까지 그 목적물이 미완성 상태로 돼 있다, 미확정 상태로 돼 있다. 그럼 대금 청산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물건이 다 완성돼야 되죠. 당의 목적물이 완성이나 확정된 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환지처분이죠. 종전의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받는 환지처분인데, 이는 환지 전의 토지 취득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5년 전에 원래 토지가 취득됐는데 오늘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다른 토지로 바꿔받아도 저는 오늘 환지처분 받은 날이 아니라 5년 전 당초 그 토지의 취득일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환지처분을 받다 보면 권리 면적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분이 있죠. 증가된 것은 취득이 되는 거고 감소된 것은 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나 감소분만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공고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라는 거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법원의 판결로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되돌려 받습니다. 근데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그 매매가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결이 났네요. 그래서 소유권 환원 되돌려 받으면 처음에 당초 취득일로 돼야 되지 확정 판결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일로 이렇게 틀리게 낼 수가 있어요.
당초의 취득일이다. 당연히 무효 판결로 팔았던 것을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원래의 나의 부동산 취득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의 경우죠. 수용도 우리가 양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대금 청산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등기치기도 하죠. 그럼 등기 접수일 또는입니다. 수용은 또 수용 개시일이 있죠. 그 수용 개시일 중 당연히 빠른 날이 돼야 됩니다. 수용의 경우도 빠른 날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전자란 말 들어가야 되겠죠. 재개발, 재건축 전에 그 부동산의 취득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경락받은 경우도 있죠. 그럼 언제 대금이 청산됩니까? 경매대금을 완납해야 되죠. 그래서 경매대금을 완납한 바로 취득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법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시기나 취득시기 의지가 있어요.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겁니다.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것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아주 낮게 형성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한테 양도소득이 크게 되어서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은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것은 특정한 날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취득시기 의제인데 보통 이 토지나 건물, 부동산 권리 등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됐네요.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거죠. 그럼 전부 다 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죠. 주식은 이거는 주식은 1년 늦게 85년 12월 말 이전 취득에 대해서 주식은 86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득세법상의 양도 및 취득을 받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나 취득 시기의 시기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항 지문은 환지처분이죠. 근데 환지처분에 의해서 권리 면적보다 증가나 감소됐죠.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잘못됐네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2번 지문을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지문은 이제 장기 할부 조건으로 돼 있죠. 장기 할부 조건이라면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중 빠른 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지문은 허가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허가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4항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항 지문은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민법 규정에 따라서 취득이니까 점유로 인한 취득이 되네요. 그러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소득이 발생한 날이죠. 맞습니다. 자, 5항 지문을 보겠습니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러면 당연히 등기 접수일이거나 또는 등록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